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어제 방송 때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어제는 이제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좀 확인을 해봤어.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선거 무효예요. 투표 무효야. 그러니까 어제 오늘 진행된 투표에 대해서는 무효고요. 이거 이제 다시 해야 돼요. 그 근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이 상태로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냥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게 박찬대 캠프에서도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거 선거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상황은 뭐냐면요. 이거 노정면 역시 또 의원이 SNS에 지금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내용을 좀 공개를 했어요. 자, 이게 뭐냐? 당대표 ARS 전화투표는 각 후보의 기호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호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랜덤으로 불러주는 순서대로 ARS 음성이 알려주는 번호대로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박찬대를 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뭐 투표를 당대표로 선호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정청래를 선호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주시고 박찬대를 선호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주세요. 이건 기호가 아닌 거예요. ARS 투표를 하기 위한 이제 그 형식을 얘기해 준 거지. 자, 이렇게 되는 진영님 연기하지 않고 강행하면 당원들이 선거 무효 소송 걸어야 됩니다. 1번 박찬대를 지지하시면 1번, 2번 정청래를 지지하시면 2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박찬대를 지지하시면 1번, 정청래를 지지하시면 2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랜덤이어서 정청래를 지지하시면 1번, 박찬대를 지지하시면 2번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박찬대가 1번을 눌러야 박찬대에게 투표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2번을 눌러야 박찬대에게 투표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랜덤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노정면 의원은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신다고 무조건 2번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무작위로 순서가 바뀝니다. ARS 음성이 먼저 불러주고 1번이라고 하면 1번을 찍으셔야 돼요. 정청래 후보를 먼저 불러주면 정청래는 1번, 박찬대는 2번 이렇게 됩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진행 중이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 문구를 올리셨어요. 근데 이건 대단히 무책임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노정면 의원이. 왜 무책임한 거냐 하면은 저게 혼란스러우니까 투표 방식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투표 잘해주세요. 이 정도 안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원 당규 위반이 된다 지금. 당원 당규 위반이 되는 상황이다 이건. 그래서 박찬대 캠프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러니까 양 캠프가 동의를 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하자. 모든 선거에서 1번이 제일 유리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정청래가 1번이니까 정청래가 계속 나오지. 그럼 정청래가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기호를 없애고 랜덤으로 하자. 박찬대가 1번일 수도 있고 정청래가 1번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양측 캠프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즉 박찬대 캠프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원 당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임의로 캠프 간의 합의 혹은 선관위의 합의로 이렇게 방식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 당규 제4호 4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사항 ARS 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 변경, 입력 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ARS 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ARS 투표의 질문은 후보자 지지도로 한다. ARS 투표의 보기는 자, 이 문장입니다.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 호명한다. 이게 당원 당규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거는 박찬대 후보건 정청래 후보건 합의해서 진행할 수가 변경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당원 당규 개정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정청래 후보에게 더 유리하거나 박찬대 후보에게 더 유리하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랜덤으로 하니까. 어느 캠프에 더 유리한 결과를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부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는 당원 당규를 위반한 거야. 당원 당규에 명확히 써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기호를 반드시 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표가 당규 위반을 한 거잖아, 이거는. 자, 이 시행세칙 아까 뭐 어떤 분이 나옵니다. 윤기준님, 당규 50조 8항 선거 방식을 선관위가 시행세칙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행세칙 변경하면 그것도 공지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 작년 당대표 시행세칙은 후보 순서 변경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 시행세칙 변경 상황이면은 시행세칙 변경을 공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모른 거잖아요. 시행세칙이 변경됐다라고 선관위에서 이게 공고가 됐습니까? 그 자기들끼리만 세칙을 변경하고 선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선거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거 소송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예? 이번에 여기 이제 그 뒤에도 또 다른 항이 나옵니다. 이건 앞에 항을 이제 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니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지금 당대표 선거가 박빙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이 많잖아. 그리고 실제 뭐 여론조사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박빙이 돼가고 있잖아. 박빙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행세칙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된 건지 아니면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지금 이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자 미세한 차이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자 상대 후보가 이걸 수용을 안 해요. 야 니네 지금 당원 당규 위반 아니냐 이거. 또 시행세칙을 설령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유권자들이 헷갈린 거 아니냐 지금. 이래가지고 가처분 소송을 내버리면 선거판이 난장판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이 정도 시끄러워졌으면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이 문제가 대단히 시끄러워졌잖아. 그러면은 캠프건 선관위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무 해명도 없습니다 지금. 선관위도 해명도 없고 정청래 캠프도 해명이 없고 박찬대 캠프도 해명이 없어요 이건. 아니 이러면서 무슨 당원 주권 민주주의를 한다고 큰 소리들을 치는 거야. 당원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아니 박찬대는 정청래는 1번 박찬대는 2번이라고 알고 있고 원래 당원 당규에는 기호와
이름이 변기되는 것으로 당원들이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ARS 전화가 와. 어르신들이 엉뚱한 여론조사가 와. 그럼 이게 뭐지? 아까 거기 시행세 측에도 나와 있는데 3회에도 응답을 못하면 기권이 돼버리는 거야. 기권이 돼버리는, 기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로 ARS 투표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1번, 2번이 우리 아들이 2번이 박찬대라고 그랬는데 왜 박찬대가 먼저 나오지? 그리고 박찬대는 왜 1번이라고 그러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그럼 한 번 더 들어. 그래 똑같이 나와. 이게 뭐지? 그러다 투표를 못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권표가 많이 나오면 나중에 가서 이게 선거 결과를 승복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블루님 맞습니다. 설명도 없이 차영TV 파이팅. 그러니까 말로만 당원 주권 민주주의지, 이거는 저는 그 정청래 후보 캠프만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선관위만 욕을 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찬대 캠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당원 주권 민주주의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당원들 표나 가져오려고 그러지. 진짜 당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까? 지금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아니 적어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정면 의원도 지금 보세요. 투표가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 응?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노정면 의원도 이거는 제가 좀 비판을 해야 되겠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혼란스러운데 하면 안 되는 거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냥 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진행 중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부정선거인데 그냥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죠.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혼란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투표 과정이 혼란스러워야 돼? 혼란스러운 게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혼란스러운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 이게 당원 민주주의냐고. 이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냐고.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100%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제가 뭐 시행세 측을 선관위에서 각 캠프랑 어떻게 공유를 해가지고 이게 뭐 정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완전히 오리무중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미카기무라님, 나라가 온통 3특검으로 혼란스러운데 왜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심플하게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시행세칙대로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되잖아. 1번 정청래, 2번 박찬대 했으면 끝날 일 아닙니까 이거를. 그런데 만약에 저는 두 캠프에서 이럴 수는 있어요. 박찬대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나가면은 1번이 계속 유리한 거 아니냐. 그걸 랜덤으로 하자. 그래서 캠프와 선관위가 합의를 했다가 칩시다. 시행세칙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그래야 두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일이 아닌 거잖아.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커진 거잖아. 자, 그리고요, 지금 선관위원장이 저는 이상해요. 선관위원장을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어. 첫 번째, 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는지,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무능해서 그런 건지. 어쨌건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투표 방식을 임의로 변경을 해놓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대혼란이 벌어지게 만든 데 대해서는 선관위원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성이 있다라면 부정선거고요. 무능한 거면은 이건 신랄하게 좀 자아 비판을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거 일정 문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랑 제가 다 총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 일정 문제도 당연한 거예요. 무슨 원샷이고 나불행이고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투표로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1, 2주 정도 수해 복구에 집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정비를 하고 그러고 2주 뒤에 선거를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런다고 뭐가 혼란스러운데? 뭐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투표가 많이 진행이 됐어. 그래서 뭐 한 주 남았어요. 그럼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충청권하고 영남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대로 놔두든지 여기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나머지만 뒤로 밀어도 되잖아. 게다가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충청권하고 영남권 투표는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소송이 걸리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선거 끝난 다음에. 그럼 어차피 온라인 투표니 무효 처리를 하고 충분히 공지가 안 됐거나 아니면 시행세칙을 위반했다. 이런 이유로 무효화를 하고 푸름선님 저희 모친 85세 권리당원이십니다. 이번에 너무 헷갈려서 김정호 위원장한테 문자 보내고 따졌답니다. 답이 없네요. 진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충청하고 영남권만 진행이 됐으니까 여기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투표 자체에 지금 말썽까지 났잖아. 말썽까지 났는데 이걸 굳이 강행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온라인 투표로라도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수해복구도 못하고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고 국민들한테 욕 처먹고 이런 상황을 자초하면서까지 굳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내가 김종호 의원이 이제 어떤 분인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어요. 이분이에요. 김종호 의원. 썸네일에도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왜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무위키에 이렇게 보니까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인사 및 구매 담당 선임행정관을 했고 기록관리 비서관을 했습니다. 2018년 김경수 의원 경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김해시 을 선거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재보궐선거에 김해을 선거구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역구를 승계받은 사람이에요. 상속받은 사람. 김경수 지역구를 상속받은 사람이고, 자, 감옥에 갔다 왔는데, 부산 지역 인권 변호사 또 노무현, 문재인의 변론을 받았고, 노무현 문재인과 의기투합하여 민주항쟁 제야운동을 하였으며, 부산 민주시민협회, 민주헌법제축 국민운동본부, 부산 민주청년회, 부산 민중민주운동본부,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등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퇴임 이후 함께 봉화마을로 내려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친환경 생태농업에 뛰어들어 농사를 짓고 노무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유업을 잇기 위해 2018년 초까지 농업법인 주식회사 봉화마을의 대표로 있었다. 그러니까 김경수의 뒤를 잇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남지사 출마했을 때 경남시 을 선거구를 이어받았고 노무현 정신을 잇고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출마를 해서 63% 지지율을 받았다. 본인 결혼식 때 노무현 대통령이 주례도 서줬다. 문재인과의 인연이 있기에 친노 친문으로 분류가 된다.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왜 이게 우연인가 그냥? 왜 거기서 또 부엉이가 나오지? 거기서 왜 바둑이가 또 나와? 하필. 그래서 자꾸 정청래 캠프랑 소통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후보는 친문 후보다. 그 다음에 박찬대 후보는 친명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저기다가 딱 알박기를 해놨네? 선관위원장으로 알박기를 해놓고 계속 선관위와 관련해서 잡음이 나왔어요.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집단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정청래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노정면 의원을 비롯해서 누굽니까 박찬대
후보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했던 의원들을 토크 콘서트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유권 해석을 했어요.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지선언을 하지 못하도록 당원 당규에는 되어 있는데, 자, 그걸 선관위에서 임의로 정청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권 해석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의원들 지지가 지금 강한 박찬대 후보가 의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저는 정청래 편을 들어준 거라고 봐. 그리고 정청래는 어차피 함께할 의원도 없으니까, 본인은 없으니까 그냥 박찬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도 안 하고 박찬대도 못하고. 근데 어차피 정청래는 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뻔한 사람들. 이성윤, 뭐 한민수. 근데 박찬대 후보 쪽은 의원들이 뭐 지금 뭐 100여 명이 넘잖아요. 이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박찬대에게 불리한 쪽으로 내려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 예? 이때부터 시끄러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터진 거잖아요. 선거 당원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임의로 ARS 투표를 랜덤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당원들 헷갈리게 만들었어. 특히 ARS는 노년층 당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예? ARS는 노년층 당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예?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자, ARS는 아까 뭐 푸름선님도 85세 노모께서 ARS로 투표를 했다가 헷갈려가지고 항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박찬대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연령별로 일단 먼저 보시면은요, 연령별로 보면은, 이게 흥미로운데, 20대에서 10% 이상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박찬대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박찬대 후보가 갤럽 여론조사에서 30대 29가 나왔죠. 예, 아주 이제 근소한 차로 붙었습니다. 근데 그 지지율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격차를 어떻게 좁혔냐면 20대에서 10%를 늘렸어요. 그 다음에 30대는 28대 28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에서 박찬대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요. 이건 뭐냐? 개딸들의 지지가 높다라는 거야. 즉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입당한 젊은 MZ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박찬대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후보는 40, 50, 60까지. 60은 그나마 괜찮아요. 60은 큰 문제가 없어. 거의 비슷하죠. 34대 31인데 40, 50 여기는 낙곰수 세대예요. 털 묻은 사람들이야. 털 묻은 세대. 이 털봉자들. 팟캐스트 유튜브 보면서 정치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제 김어준을 대단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지금 보면 박찬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42대 31, 42대 28. 요 40, 50대가 민주당의 주력인데 이분들이 참 유튜브를 너무 편식을 하는 게 문제야. 근데 재밌는 건 70대 이상, 여기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요. 제일 크게 나타났죠. 70대 이상이 29대 17. 응? 20대보다 더 격차가 크죠. 29대 17이 나왔으니까 1%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박찬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ARS 투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면 누가 피해냐? 박찬대 캠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찬대 의원님, 후보님, 제 방송 꼭 잘 들으셔야 돼요. 당하는 것도 바보야. 박찬대가 불리한 거예요. 70대 이상에서 ARS 투표를 못하거나 기권표 처리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박찬대가 손해보는 거예요. 왜 이걸 난 놔두는지 모르겠네. 박찬대 캠프에서. 여기 데이터가 나오잖아. 70대 이상에 에서 박찬대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어. 지금 29대 17이야.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있으니까 29대 17이 나온 거고요. 이거 곱하기 2 하면 돼요. 절반은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다른 정당 지지층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한 50% 나오니까요. 여기 곱하기 2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70대 이상에서 박찬대 후보, 민주당 지지층들이 박찬대 후보를 거의 58%죠. 60%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60%를. 70대 이상 민주당 지지층의 60%가 박찬대를 지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ARS 투표를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박찬대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박찬대 캠프에 정신을 차리라고 좀. 박찬대 후보님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예? 썰렁 아재개가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한 표가 아쉬운 판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제가 이제 결론을 그 전에 판세 분석 해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그죠? 예.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정청래가 왜 저렇게 오바지를 하는지. 이게 정봉주 때랑 똑같아요. 정봉주가 초반에 이제 여유만만했죠. 그래서 1차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정봉주가 1위를 합니다. 예, 그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다 계실 거예요. 예, 지난 당원대회 때 정봉주가 1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뭐 5위였나 6위였나 생각보다 대단히 많이 안 나왔어. 그런데 선거 끝나고 그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연히 한 발언인데 그게 카메라에 찍혔어요. 예, 그 체육관에서 그 지지자들한테 잠깐 물어본 건데 그게 우연히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뭐라고 했나? 김민석은 왜 이렇게 안 나왔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게 쫙 퍼지면서 이제서야 이제 김민석이 이재명의 원픽이라는 걸 우리 당원들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이랑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확인 사살을 해줘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시에 저기 우리 김민석 의원이 왜 이렇게 안 나왔냐. 우리 캠프, 그러니까 당대표 캠프죠. 캠프 그 총괄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힘을 실어줘요. 이것 때문에 정봉주가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2차 경선을 하니까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정봉주가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둥 막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게 박원석이가 정의당에 있었던 박원석이 정봉주랑 전화통화한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정봉주가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명파리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 관뚜껑에 본인이 데모질을 하고 결국은 5등 안에도 못 들고 최고위원회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때 박원석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봉주가 자기가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아주 분탕질을 하겠다. 이게 언론에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박원석이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정봉주가 박살이 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박찬대 후보가 막 따라 붙으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바를 하는 거예요. 정봉주랑 똑같아요 지금. 오늘 아까 페이스북에 쓴 글은 뭐 원샷 경선하자는 얘기는 정봉주의 명파리 기자회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고, 저는 이걸로 정봉주는 선거를 이미 정봉주가 아니죠. 정봉래는 당대표 선거 졌어요. 제가 판세 분석, 이거는 이제 원리 원칙은 선거 연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왜냐면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남, 영남 다 무효를 해야 돼요. 지금 무효를 하고 제대로 공지를 해서 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원래 시행 세칙대로 ARS 투표를 설계를 하든지. 그래서 충남과 영남은 무효화하고 재복구 될 때까지 미뤄서 그때 다시 선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기지. 그런데 그냥 선관위가 김종호 선관위원장이 무리수를 둬가지고 정청래를 밀어주겠답시고 지금 그냥 선거를 밀고 나가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관뚜껑에 문 닫는 거예요. 오늘부로 만약에 선거를 강행할 경우에 100%
100% 정청래가 집니다. 내가 이건 정청래 캠프에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정봉주 꼴 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강행을 하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져. 무조건 질 뿐만 아니라 정봉주처럼 완전히 낙인이 찍혀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다음 기회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 여기서 무리수를 두면. 지금 오히려 박찬대 후보가 살려준 거야. 지금 연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면 돼. 그러면 아직은 해볼 만해요.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해볼 만해. 그런데 여기서 무리수를 써가지고 김종호 선관위원장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강행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정봉주로 완전히 찍혀버려. 정봉래가 확정되는 거예요. 100점 100패예요 이건. 자, 예, 놔두세요. 예, 알려주지 마세요 이러시는데 예, 알려줘도 안 해요.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알려줘도 안 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 예, 정봉주도 그때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근데 끝까지 가. 왜? 눈깔 뒤집혀갖고 배는 게 없거든. 아무리 답을 알려줘도 몰라요. 눈깔 뒤집히면. 예. 그래서 확실히 제가 예, 묻어버리려고 예, 요런 팁도 알려준 거예요. 요렇게 하면 산다라는 거. 자, 여론조사 보시면은요. 대통령 지지율 64% 역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로 강선우, 이진숙 때문에 난리가 났죠. 예, 지지율에 조금도 영향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오히려 63%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1%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제 말이 맞았죠, 여러분. 강선우가 사퇴를 하거나 이진숙이 사퇴를 했으면은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면 된다. 자, 지지율 유지됐잖아요. 전혀 영향이 없어. 보통 인사청문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방어고 쟤네가 국민의힘이 공격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당이건 대통령이건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무슨 의혹이다 뭐다 하루 온종일 그 나쁜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하러 사퇴를 합니까? 미쳤습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아주 강선우가 효녀네. 이진숙이 효녀야. 이재명의 효녀들이네. 지지율을 올려주고 있잖아, 지금. 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46대 19. 예, 더블 스코어를 훌쩍 넘었어요. 이 정도면은 지방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TK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TK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나오니까 또 이 유튜브 무당들이 선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지방선거에 이제 누가 출마를 하느니 뭐 하니 약 팔더라고. 이동영이 또 공천놀이 또 하대. 네? 공천놀이 하대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분이 아주 강한 분이 나온다. 네? 강한 분이 나온다. 이분이 나오면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 그게 누굴까? 예, 이동영이 방송에서 그런 약을 팔더라고. 누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왔는데, 추미애 의원이 저는 그 경기지사 좀 생각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동영이 추미애 의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추미애 의원님께 팁 하나 드리고 싶어요. 경기지사 나오신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지사 잘못 나오시면 크게 좀 그 봉변을 당하실 수도 있는 뭐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대구에 나가셔야 됩니다. 예? 추미애 장관님. 예, 제가 아주 힘든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구에 나가야 됩니다. 대구에. 예?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나가고 한번 판을 뒤집어야 돼요. 추미애 정도면은 저는 그 정도 무게감 있는 정치 행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지역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려야 된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보세요. 네?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대구를 돌파하면 진짜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추미애 의원이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들 해보셔야 돼, 이제는. 자, 그렇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자, 당대표 선거를 보면은요, 전체 유권자 대상으로는 30대 29, 박찬대와 정청래 후보가 딱 붙었죠?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3% 차이. 아직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아직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는 30대 29로 딱 붙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차피 뭐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예,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뭡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층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47대 34. 예. 요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시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층이 포함이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 여기 여론조사만 나오잖아요, 지금. 예. 이러면서 정청래가 많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무당층, 중도층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무당층과 중도층의 지지율을 합산을 해야 정확한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격차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걸 보시면 돼요. 이 갤럽 여론조사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자, 민주당 지지층,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박찬대 후보가 34입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후보가 47이에요. 13% 차이 나는 것 같죠? 근데 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무당층이 있어요. 무당층이 있죠? 무당층에서 어떻게 되죠? 박찬대 20, 정청래 1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걸 어떻게 합산을 해야 되는지 산식을 정확히 몰라서, 예, 요거 합산은 못 해봤어요. 그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4대 47이 나왔는데 무당층에서는 20대 11이 나왔습니다. 요 두 개를 합산해야 여론조사 득표율이 되는 거예요. 네? 요 두 개를 합산을 해야 여론조사 득표율이 된다. 근데 이제 산술적으로만 그냥 간단히 따져보면은 여기서 13% 차이 났죠. 민주당 지지층에서 13%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무당층에서 박찬대 후보가 9% 앞서고 있죠.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13%를 지고 있는데, 자, 무당층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9%를 앞서고 있어요. 따라서 이걸 단순 합산하면은, 자, 박찬대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4% 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정확한 산식을 몰라가지고 그냥 단순 합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걸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청래가 10% 이상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당대표 경선에서는 30% 반영되는 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주당 지지층 더하기 무당층이 포함이 돼요. 무당층까지 포함을 하면은 지금 박찬대와 정청래는 4% 차이가 된다. 여론조사에서. 당심은 당연히 앞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당원이 55%예요. 근데 당심은 지금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니, 알 수가 없으니 민심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건데, 지금 민심만 보더라도 4% 차이로 좁혀진 상태다. 오차 범위로 들어왔다. 저는 이러면은 골드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예? 대의원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의원과 여론조사만 합치면, 예, 지금 둘 다 비슷한 상황인데 당심에서는 박찬대가 앞서지 않겠냐. 이미 앞서는 상황이다. 자, 이거를 정청래 캠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예. 다 따라해봤습니다. 그냥 딱 붙었다 보시면 돼요. 예.
제가 뭐 이거 마지막에 먹잇감을 하나 던져드렸더니 그냥 추미애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건데 대단히 예민하십니다. 적당히들도 하세요. 나중에 지방선거 때 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치열하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추미애는 된다 안 된다 떠들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일단 당대표 선거 끝내놓고 제가 죄송합니다. 괜히 먹잇감을 던져줘가지고 이 팔랑귀들한테 먹잇감을 던져준 저의 다 불찰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보내드리고요. 결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경선 연기하고 그 다음에 투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정청래 캠프와 선관위원장이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역풍을 맞아가지고 정봉주 꼴을 알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선거 연기가 정청래 후보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선거 연기가 살 길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정봉주 시즌2로 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10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콜 K님, 최평님 서울 경기는 왜 그럴까요? 그때 이제 선거 때 되면은 그때 또 우리가 또 작전 잘 짜면 됩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